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추적의 시간이 돌아왔고요. 소개 올리겠습니다. 빅벙커의 든든한 예산 마스코트, 예산계의 팅커벨 우지영 박사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산특별감시위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자, 먼저 지역개발과 안전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경일대학교 건설방재공학과 유지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예산특별감시위원 소개 올립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 곳곳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영남일보의 이남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이남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특별감시위원들 두 분까지 모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추적에 또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세 분의 예산감시위원들과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요. 948억 9,200만 원입니다. 여름이 되면 더 많이 발생하는 어떤 현상과 관련된 대구시와 부산시의 어떤 정비 사업의 예산의 합친 액수인데요. 과연 이게 어떤 현상이고 무슨 정비 사업일까요? 자, 오늘 예산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속에 거미줄처럼 형성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아, 그런 것이죠. 그렇죠. 형성된 지도 오래됐죠. 오래된 것도 있고 뭐 신성된 것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남영 기자님 힌트 주신다면? 언제 닥칠지 모를 땅속 현실의 자연재해. 무서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 박사님. 뜨거운 아스팔트 및 폭탄. 그렇죠. 아스팔트 밑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몰라요, 지금. 오늘의 예산 948억 9,200만 원의 정체 조금 짐작이 가실 수 있겠어요. 오늘의 주제 공개드립니다. 우산을 들고 길을 걷던 학생들이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도로 일부가 갑자기 주저앉아 가로 세로 3m, 깊이 1.5m에 달하는 구멍이 생긴 겁니다. 조용하던 편의점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바닥부터 무너지며 컵라면이 잔뜩 쌓여있던 진열장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집안 함몰 같은 경우에는 예견도 없고 전조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온 도심지 내에 지뢰밭 위를 걷고 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대구 안심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자정쯤 부산시 중구 영주동의 한 도로에서 이곳을 지나가던 트럭 왼쪽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크게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을 못 겪었기 때문에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태풍이나 홍수 피해 못지않은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예방이 아니고 사후 수습하기 바쁜 거죠, 지금은. 근데 그런 부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좀 가려면은 탐사 장비나 인력이나 제반 이런 것도 좀 갖춰놓고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는데 한편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면 그냥 막 그때 지자체장의 그런 의지와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오늘의 예산 948억 9,200만 원은요. 2021년 대구시와 부산시의 노후 상하수도 간의 정비 사업 예산입니다. 이건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길 다니기가 무서운 정도의 상황인데 교수님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가요? 그 도심에서 지뢰밭 위를 걷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거죠. 맞아요. 무섭습니다. 생각할수록 이게 약간 좀 소름 돋는 네, 일인데 소름. 어쨌거나 집안 함몰이라고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리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근데 이런 집안 함몰이 최근에도 발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대구에서도 불과 3달 전인 지난 5월 17일에 중구 삼덕동에서 가로 30cm, 깊이 1m 규모의 집안 함몰이 발생했는데요. 부산 역시 올 초인 1월 20일 북구 만덕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1m, 깊이 70cm의 집안 함몰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긴급 통제에 나섰고 와, 이게 생각보다 많았네요. 한 해에 그럼 어느 정도나 이 건수가 있나요? 저희가 접한 건 많이 없는데. 우리 그 국회 그 입법조사처에 의한 네. 자료에 의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 동안 집안 함몰 발생 건수가 한 1,176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부산에서는 104건, 대구에서는 22건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쉽게 정리해보자면 이제 부산에서 매년 평균 20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에 비해 대구는 부산보다는 집안 함몰 발생률이 조금 낮은데 그래도 매년 평균 4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야, 굉장히 진짜 많은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수들은 집안 그 함몰된 면적이 네. 1제곱미터 이상, 예, 제곱이거나 아니면 깊이가 1m 이상이거나 아니면 인사사고, 즉 다시 말하면 사망이 돼 있거나 이걸로 인해서 또는 실종됐거나 부상당했거나 이런 것들만 통계로 잡힌 그런 건수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을 그렇죠. 충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 넘어간 것들만 지금 그렇죠. 통계를 잡아서 그렇지. 사고가 난 것만.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여기에 있는 통계 잡히지 않은 것들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고된 내용보다는 많은 그런 맞아요. 집안 길 함몰 가다가 사건이 본 적 일어났을 거라고 있을 있다니까요.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면 집안 함몰이 발생하게 되는 이제 원인은 뭡니까, 교수님? 네, 앞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집안 함몰은 땅 속에 그 빈 공간, 공동, 예, 그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공동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위에 있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렇죠, 붕괴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집안 함몰은 결국은 공동에서 단초를 찾아야 되는 거죠. 공동이 왜 생기냐? 생기냐? 예, 이것에 이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공동이 생기는 원인은 뭐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지하 매설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상수도관의 파손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물이 주변을 이제 있을 세면서 것입니다. 갉아먹어서 이렇게. 그렇죠. 상하수도관이 안 깔린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깔려 있고 요즘에는 뭐 지하에 그 도로 밑에 상가 주차장 밑에 많은 매설물들이 그렇죠. 있는데 국토부가 올해 1월에 이제 제출된 좀 자료를 살펴봤어요. 근데 가장 많이 발생한 요인은 매설물 손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하수도관 그 손상이 전체 54.5%를 차지하고요. 네. 최근 5년간 절반 이상을 상하수도 손상이 차지했습니다. 상하수도관이 노후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관이 이제 부식이 된다든지 아니면 깨지거나 금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로 이제 물이 새어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누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새어 나온 물이 이제 땅 속에 이제 흐르게 된다는 거죠. 네. 그건 머무른 것이 아니라. 흐르게 되게 되면 작은 입자들, 토리 흙 입자들이 이 흐름과 함께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점점 공동은 확장이 되게 되고 이거 그래 지자체가 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상수도관의 경우 관리는 잘 되는 편이나 하수도관은 비교적 그렇지 못한 편입니다. 실제로 집안 침하 발생 원인으로 하수도관 손상이 상수도관 손상보다 훨씬 많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1970년대 이전에 매설된 50년 이상의 배관인 것들은 매설 연도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도 많습니다. 우리 발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도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 상수도관은 그나마 어디서 뭐 과다하게 새게 되면 일단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이게 어디서 좀 맞아요. 없어지는 게 있는데라고 하는 카운트가 될 텐데 하수도관은 네. 이게 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관 경우에는 매년 또 정비 사업도 해요. 그래서 노후화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근데 문제는 하수도관 정비인데 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막대하게 들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매년 예산 한 200~300억 써요. 어느 정도 간신히 현상 유지는 하고 있는데 노하수관 비율이 매년 지금 대구가 70% 내외 수준이고 부산시도 지금 62%에서 63%로 늘고 있는 수준이에요. 야, 근데 사실 예산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굉장히 오래 하고 있잖아요.
정말 돈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요. 네. 근데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아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부분이니까. 네. 참 심각한 얘기네요. 들을수록 약간 좀 어디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있어서. 네. 자, 교수님, 앞서 도심에서 발생하는 집안 함몰의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상하수도 간의 노후됨으로 인한 파손이라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두 번째 원인은 지하수 흐름의 변동에 있습니다. 요즘 대구와 부산 등에서는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 굴착기 공사를 막 그렇죠. 하고, 예. 땅을 파면서 이 텃밭기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땅 속에 있는 지하수의 수위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수위도 변하게 되고 이런 흐름에 또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동이 돼서 흐르게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작은 입자들, 네. 핵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또 공동으로 그것도 발생하게 비게 될 되는 거고. 거죠. 집안 함몰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막 이런 데들은 네. 그렇죠. 더욱 더 결국에 높아지겠죠. 또 사람이 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한번 사례가 2020년 1월 달에 네. 포항에 있는 포항 그 철강 단지 내에 네. 집안 함몰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면적은 한 1,600 정도 제곱미터 정도 되고 깊이는 한 2m 정도 가량. 그리고 집안 함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인근에 있는 그 하천 부지에서 네. 이 지하 매설물을 묻기 위해서 텃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변동이 생기게 되고 이동이 확 되고. 예. 그래서 이것이 집안 함몰로 이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지하수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랬던 건가요? 네. 네, 지하수 흐름과 관련해서 대구와 부산은 2000년대 초반에 지하수 기초조사라는 것을 완료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조사 자체가 20년 전에 실시되고 예산 부족이나 인력 등의 이유로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심 개발, 공사 등도 많이 있었고요.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자료는 20년 전 자료를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이제 신뢰도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상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네요. 2000년대 초반에 지하수 기초조사를 한 것도 좀 약간 신기했는데요. 그 뒤로 안 했다는 게 이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뒤로 어떻게 한 번도 안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나요? 노후 상하수도가 아니라 지하수, 이게 둘 다가 공동이 생기는 문제, 그 공동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꺼지게 되면 이제 집안 침하가 되는 건데, 그러면 공동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공동 찾는 뭐가 있지 않을까요? 뭐 기계 같은 게? 수도관 등의 지하시설물은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뭐냐면 집안 침하에 대해서 어떤 징조가 없다 이렇게 하면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조항도 있는데 이거 참 애매하거든요. 그게 없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징조가 없었다고 하면 스킵할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유관조사라는 게요.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도로가에서 관리하는데 그 도로가 인원 기술자라는 게 인원이라는 게 얼마 안 되거든.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인원 도로에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 부산 시내, 대구 시내에 있는 그 넓은 긴 도로망을 어떻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유관으로 오늘 하는 작업은 공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GPR 탐사 장비를 이용해서 집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또 작업 시간이 과다하게 걸린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탐사 장비를 이용한 GPR 공동 조사는 5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5년이라는 건 예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5년을 주기를 하지는 안 하고 여기도 하고 또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계속 요구하는 데는 많고. 그래서 이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는데 한편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면 그냥 막 그때 막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인력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냥 사후 조치만 취할 수는 없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실제 뭐 유사시에 나오면 날벼락 맞는 거잖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관심이죠. 결국은 그런 관심이 없다면은 싱크홀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저 집안 함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관리 감독이 일단은 잘 되지 않는 데다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지만은 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도대체 저 지하안전법이란 게 그럼 뭐예요? 지하안전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심지에서 집안 침하가 발생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되자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법인데요. 결국 지하안전법에 따라 집안 침하의 우려가 있으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검토해서 집안 침하 위험이 확인되면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 고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부산 1건, 포항 2건, 당진 1건 등 4건에 불과합니다. 아, 전국이에요? 네네. 어허.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고시된 시설이나 지역도 전무한 실정이라서요. 이렇게 허점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이게 역시 그러니까 뭔가 마련되어 있어도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또 이 역시나 이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자가 500mm 이상 되는 상하수도 관리관을 유관 조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그 규정 안에 유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 하는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땅속에서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직접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도 참으로 어려운 거죠. 매뉴얼이 없다는 게 대단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안으로 조사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최선은 결국은 그 GPR이라고 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 검사인 거죠, 최선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발생한 집안 함몰은 최근 5년 동안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73건입니다. 이것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217건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발생한 충북 지역에서 147건의 반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왜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뭐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살펴봤더니 지난 8년 동안에 지하 이 공동을 찾는 일에 꾸준히 전담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문가, 그다음에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을 계속 확보해가지고 이 GPR을 통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공동을 찾아내는데 무려 5,192개를 찾아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시 메꾸어서 그래서 그것이 집안 함몰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방 방법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실증화됐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서울시가 가장 많을 수도 있는 환경일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줄였다고 하는 것은 이런 또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근데 GPR 기기로 공동 탐사 조사 시에 지하 1.5m까지가 가장 정확한 조사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깊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상의 깊이에 있는 공동은 사실상 조사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짐작입니까?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흐릿하게라도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지하 매설비의 상하수도관은 보통 1m
1.5m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 매설물 대부분 집안 함몰이 지하 상하 수도의 누수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본다고 한다면 한 6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2m 이상 내려가게 되게 되면 그 공동이 생겨도 이것이 집안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집안 함몰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은 한 2m 이내 정도가 에서 공동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GPR 검사로서 상당 부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많이 범위를 넓히고 좀 심도를 깊게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왜 하나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예산 때문에. 그렇죠. 자주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의 한 집안 탐사 전문 민간업체에 또 의뢰를 해봤어요. 근데 도로 1km당 약 6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도시 전체를 조사하려면 어마어마한 거죠. 막대한 거죠. 비용 문제가 결국 걸리는 거군요. 네. 2018년도에 법이 생기자마자 생겼기 때문에 4년 넘었지. 이렇게 팀장을 포함해가지고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7명이 전부 다 이 지하 안전에 공동과 관련된 싱크홀 관련된 거 전담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나요? 네, 탐사 전문 인원을 2명 채용을 했습니다. 직접 탐사하고 또 탐사에 따른 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가지고 우리 시에서 감독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탐사하고 그리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약 한 2,000개 정도 이제 공동을 이제 발견했고 그 중에서 이제 규모가 작은 것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함몰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이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상당수 복구 조치를 했고요. 어림잡아서 한 20개 이상은 규모가 한 1m가 이제 넘는 것들도 이제 깊이도 1m, 1.5m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네, 이제 상당한 효과는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직접 탐사를 하니까 관리에 따른 일원성도 생기고 그거 함으로써 저희들은 예산을 한 22억가량 절감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 관리가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데 저희들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추후에는 이제 위험 예측 구간을 예측하는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그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전담 인력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부각이 많이 되면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기가 수월한데 내륙 쪽은 그렇게 심한 경우 케이스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도 조직 진단하는 데 있어서 계속 요청을 하거든요. 전담 부사가 필요하다. 네네. 근데 우선순위에서 아마 밀리는 것 같아요.
대구와 부산의 사례를 보니까 너무나 좀 대조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전문 인력도 있고 이제 장비도 있고 하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시민들로서는 좀 심리적 안정 그래도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집안 함몰 전담 관리 주체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 지하에는 지하철이나 공동구가 같은 그런 지하 시설물뿐만 아니라 가스, 통신, 전기, 상하수도 이런 지하 매설물들이 많이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부서들은 그런 집안 함몰에 대한 관리라는 부서가 아니라 각각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집안 함몰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하고 서울의 경우 같은 경우 2019년 KT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이제 유관 기관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다 모두 참여를 해서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치를 만든 겁니다. 기존에 각 기관별로 시행했던 그 집안 침하 조사 이거를 이제 꼭 일원화해서 최근 5년간 약 7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네요. 비용 절감 효과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더 효과적인 조사도 이루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대구도 하여튼 뭐 차제에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좀 그렇게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좀 아끼고 했다고 하니까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는 GPR 검사 현재는 최선이지만 근데 5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돼요. 비용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3년이나 4년마다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좀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규정으로 5년마다라고 이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5년마다 이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5년 이내라도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년이라고 규정한 것은 500mm 이상 상하수도관이거든요. 실은 500mm 이하 되는 것들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공동이 생기거나 집안 함몰 생기는 것들은 이 500mm 이하 되는 데 있어서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또 집안 함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년이나 2년이나 5년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5년 이내에 한 번 해야 된다.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지자체들이 보면. 근데 5년 이내에 뭐 짧으면 짧아서 좋고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자체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지가 좀 반영이 돼서 그러면 예산도 확보하게 되고 또 전담 부서도 생기고 컨트롤 타워도 있고 지하 공동이 이제 그 집안 함몰의 단초라고 한다면 이 공동을 어떻게 찾는 것이냐. 이 찾는 것에 대한 기술이 중요한 거죠. 이것들을 분석하고 여기서 진짜 공동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고 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도 예산을 좀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연구 인력도 충원하게 되고 또 지역에 있는 그 산학연관 협력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것도 또 이거 탐사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그 R&D 개발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 지자체의 그렇네요. 의지. 그렇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아까 VCR 보면서도 부산과 좀 차이가 나는 걸 느꼈었는데 서울의 예도 있고 부산의 예도 있기 때문에 이 뭐 차제의 인식을 하고 그죠? 얼마든지 빠르게 또 대응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보니까요. 이게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은 말씀 쭉 나왔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한 줄 평으로 오늘 또 방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 밑에 지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정보 활용부터 유지 관리까지 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술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안 함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대구처럼 컨트롤 타워가 없는 지자체는 현상 유지 말고 현실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적게 심는 데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데는 많이 거둔다는 말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도 한 줄평 비슷하게 속담 한 2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즘 하시는 거예요? 한 줄평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 이 2개의 속담이면 확 와닿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많이들 생각을 안 해보셨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지금 대구가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아쉽지만은 또 이런 대책도 빨리 마련되고 좀 좋은 쪽으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